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저희 이다국어 로고 새로 만들었어요. 귀엽죠?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로고 디자인 들어가는 것들이 살짝 다 바뀌게 될 것 같아요. 2025년 고1 6평에 출제되었던 가나 복합지문 지금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 좀 이따 아침 수업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찍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랴부랴 찍고 있어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복합지문이었는데, 정치 사상 두 사상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세트였거든요. 일단 관점이 달라요. 일단 개인이냐, 아니면은 공동체, 국가냐, 그래서 뭘 더 중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유주의는 개인을 좀 더 중시하는 사상이라면 이 공화주의는 공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점에서 일단 차이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자유, 이름부터 자유잖아. 그래서 개인의 자유, 권리 를 좀 더 중시하는 쪽이 자유주의라면은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없이 어떻게 자유가 있냐라고 해서 공동체를 위한 의무가 기반으로 된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의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입장이 공화주의다. 이렇게 개인, 공동체, 자유, 의무 이렇게 조금 편을 갈라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좀 보게 되면 가글이고요. 1문단에서는 일단 시민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 국가공동체의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사상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뉘기 때문에 그 시민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죠. 뭐 투표도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랑 그것과 동시에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이제 법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사상 두 가지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볼 거야. 요렇고 주요 어떤 개념, 그 다음에 글의 화제를 제시하는 1문단이 있었어요. 자, 이제 2문단으로 가게 되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자유주의는 뭔데? 개인의 자유,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야 까지 아까 얘기했고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여기 2문단에서 자연권 사상, 선천적인 권리, 천부인권,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 이 말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인문 철학 지문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 바꾸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가 다 같은 어떤 맥락에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연권이야, 선천적 권리야, 천부인권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태어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사후적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응애하고 태어난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이 그냥 하늘이 준 권리라는 거예요. 그 권리에 뭐가 있어? 사람이라면 자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자유가 있는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인간 모두에게 있는 권리야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랑 의무 중에서 자유주의는 뭘 더 중시해? 권리를 좀 더 중시해. 국가랑 개인 중에서 뭘 더 좀 더 중시해? 개인을 좀 더 중시해 하는 그런 사상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 문장 구조 좀 볼게요. 이 2문단 보게 되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그 다음 3문단 보게 되면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유주의가 근거로 하는 사상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자연권 사상 2문단, 그 다음에 3문단에는 개인주의를 중시해. 이게 지금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데를 뒤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의무에 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만약에 권리랑 의무가 충돌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럼 뭘 선택해야 돼? 권리를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이야. 만약에 권리를 제약하거나 권리에 어떤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면은 반드시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해. 그래서 자발적 동의가 없는 제약, 권리의 제약 혹은 의무 부과 그런 것들은 안 돼. 그래서 정말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 자체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힘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간섭이 없는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자유라는 말이 붙은 게 소극적인 자유, 방임으로서의 자유 이렇게 지금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뭔데? 간섭하지 않는, 내가 간섭받지 않아, 내가 남에게 구속받지 않아 그런 자유를 의미한대요. 한편, 자, 내용 전환되네요.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도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는 뭐야? 라고 하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대. 외부 간섭의 부재에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있는 삶, 자기 실현 이런 것까지 나아가서 적극적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 그러면 지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고 했을 때 소극적 자유는 국가나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아야 돼. 압력, 강제 없어야 돼. 압력 안 돼, 강제 안 돼, 구속 안 돼, 간섭 안 돼를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개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정당할 수도 있어.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학생이니까 부모님과 학생의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10대에서는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돼. 엄마가 나한테 뭐 일어나라, 밥 먹어라부터 해가지고 학교 가라, 성적 받아와라, 뭐 이런 거 다 안 돼. 구속 이런 간섭 전혀 없이 그냥 내 온전한 나의 어떤 자유를 자유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좀 소극적인 자유라면은 근데 우리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지금 10대는 내 인생을 막 꾸려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공부하거나 내가 뭔가 인생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지 학교에 잘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밥도 건강한 거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엄마가 그래도 일어나라. 그 다음에 아유 마라탕 먹지 마라. 아유 뭐 이렇게 공부를 해라. 숙제를 해라. 이렇게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정당해 라고 보는 게 이제 적극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이 입장은 뭐야? 그거 간섭하는 거잖아. 자기가 자기 선택으로 일어나고 밥 먹고 숙제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외부의 간섭을 받는 것을 그렇게 정당화하면 안 돼. 라는 이제 적극적 자유에 대한 소극적 자유 쪽에 어떤 그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문제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자유주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해서 의의 제시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지문입니다. 제가 18번을 뒤에 먼저 붙여놨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소극적 자유 입장에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간섭하면 안 돼, 방해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보기의 입장이 소극적 자유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의 입장은 소극적 자유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한테 비판을 하는 거니까 견해 차이가 잘 드러나는 그 이제 선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보게 되면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요게 이제 가장 비판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장에서 이 입장을 비판하는 쪽이야라고 생각하시면은 문제 풀 때 훨씬 더 쉬워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화주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공화주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자유주의와 달리라고 하니까 이제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대조를 하면서 읽어 들어가셔야 되겠죠.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차이가 생기네요. 아까 그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 그건 응애하면서 그냥 바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공화주의에선 뭐라고 하냐면 시민의 어떤 권리가 응애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민이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취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성취를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유주의랑 공화주의 얘기를 할 때 자유주의는 개인, 공화주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어떤 권리, 그래서 누리는 것을 조금 더 중시한다면 공화주의는 의무가 반드시 기반이 된 자유야 라고 이렇게 나뉘어진다를 인트로 할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나달락 1문단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의무와 결합되어 있어. 공동체, 의무 이걸 중시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제약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거 제약 아무나 쉽게 하면 안 돼.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지금 공화주의에서는 이게 지금 공익이 있으면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지.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 공익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공익이라고 하는 말이랑 공동선이라고 하는 말이랑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공동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아까 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개인, 권리를 그래서 가진 개인,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되게 좋은 시민이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돼. 이 공동체의 어떤 공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지금 관점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러한 공화주의는 그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까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에서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적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어. 이렇게 입장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적 공화주의랑 신로마 공화주의들 이렇게 이제 관점이 둘로 나뉩니다.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 참여란 의무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덕성을 함양한, 여기 지금 보시면 타고난 어떤 사회성이 있어요. 그리고 덕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덕성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함양하고 실천하는 일이 정치 참여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 이익보다 정치적인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이익보다 의무를 더 우선시하여서 해야 할 걸 해야지 라고 하는 걸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역시 정치 참여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맞아. 왜냐면 공화주의자니까. 그래서 둘 다 공화주의자인데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정치 참여의 근거를 자연적 사회성. 자, 아까 뭐라고 했나요? 타고난 사회성이 요 자연적 사회성이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고난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사회성, 그 다음에 윤리적 자기 실현, 여기 있죠. 윤리적 자기 실현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았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 기역의 입장,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사람은 타고난 사회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인 거고요. 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자연적 사회성, 윤리적 자기 실현, 이 근거가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뭔데?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지금 볼게요. 다시요. 아까 이 기역 입장에서는 정치 참여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정말 목적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치 참여가 수단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뭘 해야 돼? 우리는 최종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지켜야 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가볼게요. 다음 단락입니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 나를 누가 간섭하지 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건 법으로서 종속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든 규칙으로 내가 만든 규칙으로 그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법을 남이 만든 법을 따라가면은 종속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만든 규칙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면은 자신의 의지에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들과 달리 스스로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라고 얘기해서, 시민은 자유로운 존재야. 맞지? 그래서 그 자유로운 존재까지 맞는데 그 자유의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의 근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네가 만든 규칙을 네가 지키게 되었잖아. 그럼 누구도 너를 구속하지 않았어. 너가 스스로 만든 규율에 따라서 네가 그 너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돼 라고 하는, 그게 너의 자유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권리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하여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의제기가 아니고 의의를 이제 제시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자유주의랑 공화주의를 이제 비교대조하면서 읽으시고요. 이 안에서 자유주의 안에서도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었잖아요. 요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도 시민적 공화주의랑 실로마 공화주의가 요렇게도 입장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비교하고 이 안에서 달라지는 지점들도 비교대조 하는 게 좀 독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 기억력 얘네 둘 이렇게 비교대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이었는데, 이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했을 때, 여기 있죠. 정치 참여란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너는 막 투표운 이제 시민들한테 가장 좀 피부에 와닿는 건 투표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건 너의 자유를 행사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의 입장. 여기 지금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1번 선지 보게 되면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 자,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은 앞에 잠깐 가볼게요. 국가 안에서만,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번 선지 보게 되면 그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있어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공화주의가 법 필요하다고 한 거 맞죠. 공화주의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근거로 하는 것은 니은 아니고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 보시게 되면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한다. 그게 이제 정치 참여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은 보시면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없다가 아니고 있다 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공화주의 전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은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이나 실로마 공화주의자들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은 윤리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목적을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리적인 실현과 관련되는 것은 기억의 입장이거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자기 실현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기억, 니은 모두가 아니라 기억에만 해당하는, 그래서 선지를 살짝 비틀면은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렇게 하면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보시게 되면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었거든요. 정답은 4번이었고 4번 보시게 되면 의무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의무라고 이게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이렇게 짝이 지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의무라고 하는 건 자유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 설명 결국 뭐냐면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유주의의 입장이고 공화주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 공화주의 쪽 오시게 되면은 여기 특히 여기 시민적 공화주의자들 여기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 난 이 의무 선택할게 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수가 없다. 요 설명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은 자유주의에서는 의무보다 권리 더 중시하는 거, 제가 지금 지금 한 20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20분 내내 1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억압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는 자유여야 된다. 요게 이제 나왔었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공화주의에서의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그래서 저절로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의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때 주어지는 권리야. 이렇게 해서 의무를 조금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5번 보게 되면 그래서 자유의 바탕이 자유주의는 그 자유가 왜 자유로워? 했을 때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공화주의는 왜 자유로워? 네가 정한 법을 네가 따르니까. 그래서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않았어. 억압하지 않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공화주의 입장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금 잠깐 지나가고 20번 올게요. 20번 오시게 되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게 나와요. 자, A라고 하는 시민이 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 철거하고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 자기 땅이야. 그래서 자기 땅에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야, 네 땅이라고 네가 마음대로 새 건물 지으면 안 돼.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공익이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개인의 권리라고 한다면, 저는 제 땅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새로 건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너가 지금 공익에 지장을 주고 있잖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A가 그건 제 권리인데요 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공익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다 무시하면서 너의 권리만 추구할 수 없어. 이렇게 법적인 판결이 난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고 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익을 중시하는, 공동선을 중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청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화주의자들은 공익을 중시하니까 이 법원의 판결이 옳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어. 잠깐만요. 지금 아까 그 공화주의 지문에서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정당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2번이 제가 방금 말한 설명이죠.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래서 공화주의자들은 지금 A가 공동선을 무시했네. 지금 그래서 공동선은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도로거든요. 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공동선이에요. 근데 지금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지 이익만 중요하잖아.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A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한테 자기 권리가 있는데 그걸 국가가 막 제한을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A가 자기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어. A가 소송 제기하는 건 정당한 요구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5번 보시게 되면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은 이게 지금 뭐예요? 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때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까 글의 근거가 뭐였나요? 지금 개인에게 어떤 자신의 권리를 제약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돼. A가 스스로 허락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자유주의자 입장입니다. 그냥 두 입장이 있었잖아요. 자유주의자 입장이랑 공화주의자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공화주의자 입장은 공동선,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중요해 라고 하니까 지금 뭐 구청 결정, 그 다음에 법원 결정, 그 다음에 주민들 입장, 여기가 이제 그 공화주의자에서 편을 들어줄 쪽이고요. 이 A가 자신의 권리를 지금 침해받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좀 더 중시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A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그런 어떤 큰 맥락을 가지고 보게 되면 공화주의자는 법원이 맞대. 공화주의자는 A가 나쁘대. 자유주의자는 A가 정당하대. 자유주의자는 A의 권한을 제한하려면은 A의 동의를 받아야지 A편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근데 1번 선지 보게 되면 공화주의자들은 지금 구청이 침해했다고 판단하겠네? 이렇게 하면 구청을 까는 거니까 공화주의자 입장에서는 저 말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였는데 지금 답 3번이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사상이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의의가 마지막 단락에 지금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해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에서는 주체적 시민이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된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자, 자유주의가 이제 글의 내용이었고 나아가 공화주의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유와 권리를 중시, 공화주의는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참여를 통해서 얻은 것이고 의무가 기반이 되는 권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자유가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게 자유주의였다면 공화주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법을 지키니까 남들의 구속과 남들의 억압, 타인의 구속과 억압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자유의 근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개인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었고요. 권리가 먼저 우선데 정치적 의무가 더 우선데 이제 그 입장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라고 했다면 공화주의는 의무, 개인한테 주어지는 의무는 개인이 나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아니면 저 이거 싫어요? 라고 선택이나 거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글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이런 시민이 이상적 시민상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체적인 시민이야. 저 시민이
좋은 시민이라면 공화주의는 공동선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네가 해야 할 역할, 뭐 다른 거 아니고 세금 잘 내면 되겠죠. 세금 잘 내고 투표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각각 해야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공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 다루는 개념이 가글에서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렇게 지금 나뉘어서 나 간섭하지 마, 나한테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소극적 자유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 자유는 내가 내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을 하는데 같이 자기 실현,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일부 제약을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적극적 자유예요. 아까 제가 엄마 말 얘기 이제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나한테 뭐 언제 먹어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숙제해라 이런 거 다 하지 마. 내가 하려면 내 자유로 해야지. 그렇게 다 시키는 거 다 외부의 억압 간섭이야. 이렇게 하는 게 소극적 자유라면 제가 좀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나요? 네, 적극적 자유는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내가 늦잠 자려고 늦잠 자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내가 막 마라탕 맨날 먹고 나쁜 거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닌데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너무 힘들어.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발전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간섭을 통해서 발전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네가 적극적으로 너의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니까 너의 자유지 라고 보는 게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글에서 다루고 있는 게 비지배 자유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타인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유예요.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법을, 그러니까 아무런 규칙과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규칙, 그러니까 법이 규칙이잖아. 이게 꼭 필요해요. 법 아래에서 자유가 있는 건데 이 자유를 누가 만드냐라고 했을 때 타인이 있고 내가 있으면은 타인이 만든 법을 따르게 되면은 나는 타인에게 종속되는 건데 내가 만든 법을 따르게 되면 나는 내 스스로의 내가 만든 어떤 규칙에 종속되는 것이니까 타인의 간섭에 종속되지 않죠. 그 자체가 자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기말고사 기간 얼마 안 남았고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 기말고사 기간까지 뭐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시험 문제 한 세트를 풀 거야 아니 뭐뭐 할 거야 라고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스스로 이제 부여를 했을 때 그거는 남에게 지배를 받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배 자유야 이렇게 가는 거죠.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 자유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시민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 시민이 만든 법을 지켜, 내가 만든 법을 스스로 지켜. 그것 자체가 자유야.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공화주의 쪽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적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참여가 시민의 의무이자 그 자유를 그 자체로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 참여 자체가 그냥 목적이야로 간다면 이제 실로몬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야. 그래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외부의 포갑에서 저항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돼. 그래서 최종 목적은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의를 정리할 때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기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이상과 부합해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라고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 정리까지 하고 네, 지문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수업 준비하러 갈게요. 파이팅입니다.